아니,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집을 불태우고 가족도 못 만나게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병을 신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치료하기보다는 회개를 강요하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닥터앤. 로이요. 안녕하세요. 대의뷰의원 인천고월점 대표원장. 오늘도 현실의학 담당 이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현실 법률 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나희정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설레 보이네?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거든. 무슨 일인데? 피부병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또 무슨 얘기야? 오늘의 주제는 한센병.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은 나균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서 그리고 면역이 좀 떨어진 사람한테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야.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신경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병이지.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다. 사실은 지금은 치료도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인데 중세시대에는 이제 신의 저주라던가 도덕적인 타락 이런 의미를 좀 가졌다고 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범죄처럼 취급됐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피부병의 의학적 의미를 넘어 차별과 낙인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까지를 다루는 거구나. 피부병이 곧 죄였던 시대에서 요즘은 인식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까? 중세 유럽에서는 이 한센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좀 범죄처럼 여겨졌어. 사람을 환자로 본 게 아니라 죄인처럼 다룬 거네. 이 병에 걸리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살아있는 시체로 선포를 하고 추방을 한다던가 따로 격리소에 격리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조치를 했던 거야. 아니,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집을 불태우고 가족도 못 만나게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병을 신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치료하기보다는 회개를 강요하게 된 거지. 너무 잔인하다. 실제 감염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이 현대의학이 밝혀낸 나병의 원인은 마이코박테리움 라프레이라는 균에 의한 거야. 이 균은 사실 전염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장기간 접촉하거나 그랬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전염이 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좀 자연적인 면역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감염이 되지는 않고 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감염이 되지. 근데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항생제만 먹으면 요즘은 1년 정도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야. 그때는 진단 기술도 없었고 피부에 뭐가 나면 한센병부터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지금 같으면 그냥 아토피 같은 흔한 피부 질환도 다 격리 대상이었겠네? 그렇지. 요즘같이 흔한 아토피, 백선, 건선, 접촉성 피부염 이런 거 되게 많잖아. 피부 증상부터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한센병처럼 인식이 됐던 거지. 이렇게 피부에 뭐가 생기기만 하면 전염병이라고 좀 몰아간 거지. 그냥 겉모습 보고 판단한 거네. 지금 생각하면 완전 오진인데 그게 격리나 처벌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진짜 충격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과라는 이런 과도 없었을 거니까 이런 피부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낮았을 거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해나 공포가 생기고 차별까지 이어지게 된 거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무섭긴 해. 사실 그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닌 것 같아. 요즘도 사실 피부에 뭐 나고 하면 옮을 것 같아, 막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인식을 사실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치료도 잘 되지 않아? 그렇지. 피부병의 보통 90% 정도는 약 먹으면 뭐 완치가 된다거나 뭐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고, 한센병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생제 같은 거 먹으면 한 1년 정도 안에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 병 자체보다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랑 시스템이네. 맞아.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할 거냐, 이런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무지에 기반한 공포가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거네. 그렇지. 특히 이렇게 감염병 같은 건 과도한 반응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지금이야 병에 걸렸다고 격리하면 바로 인권 침해지. 물론 그에 응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요즘은 병명 통보, 격리 필요성, 감염력 등 모든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진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환자와의 소통인 것 같아. 예전에야 당연히 모르고 오해가 많았으니까 공포라는 게 좀 있었을 거고,
또 공포 때문에 이렇게 차별이나 격리까지 이어진 건데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환자와의 소통과 이렇게 설명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사람들의 인식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중세 때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거잖아. 법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 추방령이라던가 격리명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다는데 또 이걸 어기면 처벌도 받았고. 지금은 감염병 관리법이나 인권 조례 등으로 환자의 권리 보호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 근데 요즘도 보면 이렇게 감염병 걸린 사람들을 좀 차별하거나 직장에서 배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 코로나19 말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 정말 힘들었지. 감염성이 워낙 높으니까 다들 집에서도 못 나오고 사회활동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난 사실 그때 QR코드로 우리가 모든 동선을 관리를 했었잖아. 그게 사실 좀 빅브라더 같아서 무섭긴 하더라고. 물론 한센병은 또 다른 이야기긴 하지. 그런데 어쨌든 이 환자들한테 더 힘들었던 건 질병과 증상 치료보다도 사람들의 편견이었을 것 같아. 오늘은 한센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과거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차별, 인권 사이의 경계를 법이 어떻게 바꿔왔는지도 함께 살펴봤고요. 환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질병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이슈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